이게 우승, 준우승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전혀 아니에요.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나고요. 똑같이 중형으로 처벌됩니다. 자, 안녕하세요. 이현 변호사입니다. 오늘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거를 하나 좀 제가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. 자, 준강간, 준강제추행 요거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이 정말 많았어요. 근데 이거 조금 여러분들이 좀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. 강간보다 조금 덜한 범죄 아니냐, 준강간이니까 이게 우승, 준우승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전혀 아니에요.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나고요. 똑같이 중형으로 처벌됩니다. 요건이 다른 거예요. 강간과 준강간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, 요거를 이해시켜 드릴게요. 여러분, 강간이란 게 뭡니까? 강제로 간음을 하는 거잖아요. 강제로라는 게 뭐예요? 여러분 TV 같은 거 보시면은 맨날 합의했어, 뭐 동의했어 이 말 하잖아요. 쉽게 말해서 내 의사에 반해서 간음이 이루어진 거예요. 내가 싫다고 하는데도 강제로 했다는 뜻이잖아요. 근데 사람이란 게 자기 의사표시, 내가 싫다라는 의사표시를 못하는 상황이 있지 않겠어요? 어떨 때 그렇습니까? 술 취했을 때, 잠들었을 때, 뭐 기절해 있을 때, 내 의식이 없으면, 내 의사를 표현할 능력이 없는 상태면은 거부를 할 수가 없잖아요. 그럼 이런 어떤 의사 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, 요걸 이용해서 간음을 했다면 어떻게 됩니까? 사실은 어쨌든 의사가 없는데도 간음을 한 거잖아요. 그러면 사실 강간과 다르게 볼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. 이 사람은 그냥 나쁜 사람이에요. 뭐 좀 덜 나쁜 사람이다 이런 게 절대 아니에요. 드라마 보면 그런 장면 있죠. 굉장히 이제 로맨틱한 장면에서 이게 잠든 여자 주인공한테 이제 남자 배우가 다가가 가지고 이제 지그시 바라보다가 지그하게 바라보다가 살짝 또 입을 맞추는 이런 장면이 있잖아요. 그러면 사실 이 장면은 저희 변호사가 보기엔 아주 불쾌한 부분이에요. 왜냐하면 이 사람은 어떤 상태예요? 자기의 의사를 표현할 능력이 없어요. 자고 있잖아요. 잠자는 숲속의 공주 같은 상태예요. 이 상태에서 아무런 동의를 받지 못하고 이 사람의 의사표시가 전혀 없는데 가서 입을 맞췄다. 그러면 솔직히 입을 맞춘다는 행위는 어떤 성적인 행위고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행위란 말이에요. 그럼 당연히 이건 준강제추행이에요, 법적으로. 잠자는 숲속의 공주한테 입 맞춘 왕자님? 그거는 공소시효는 물론 몇백 년 지났지만 당연히 준강제추행이에요. 그런 거예요. 자, 그러니까 여러분, 의사에 반해서 뭔가 성적인 행위를 하면 강간강제추행으로 처벌이 된다. 그런데 그 의사가 명시적으로 거부가 아니더라도 그 사람이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,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상태, 잠들었거나 기절한 상태, 이런 상태에서 내가 성적인 행위를 하면 똑같다. 중간간 중강제추행으로 처벌받는다. 요거를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. 요거에 대해서 좀 흥미로운 판결이 나와서 한번 소개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아까 제가 중간간 중강제추행의 제일 흔한 예를 뭐라고 들었습니까? 바로 잠든 상태라고 했죠. 혹은 술에 취한 상태라고 했잖아요. 이게 가장 흔한 상태예요. 여러분, 남녀가 그냥 맨정신으로 어떤 뭐 모텔에 가서 성적인 행위를 하는 이런 일은 사실 잘 없어요. 대부분 술을 좀 드시고 갑니다. 그럼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중간간의 법리에 기초해 보면 어떻게 됩니까? 좀 애매해요. 이 사람이 술 취해서 나랑 뭐 재밌는 농담도 하고 막 엘리베이터도 타고 올라가고 막 술값 카드 계산도 잘 하고, 근데 이 사람이 정신이 멀쩡한 건가? 아닌가? 되게 애매할 수가 있어요. 흔히 말하는 이 사람이 그 준 상태, 의사 능력이 없는 상태에 빠진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기분만 좋고 좀 알딸딸한데 어쨌든 의사 능력은 살아있는, 그러니까 나한테 같이 뭔가를 하자라고 동의를 할 수 있는 상태인지 애매할 때가 있어요. 이 기준을 두고 보통 변호인들이 블랙아웃이란 말을 합니다. 이게 어떤 거냐면, 여러분 술 마시고 나서 필름 끊겼다 이 얘기 많이 하죠. 근데 필름 끊겼다는 말은 그 필름에 녹화된 행위 자체는 정상적인 행위인 거예요. 내가 맨정신으로 행위를 했는데, 뭔가 결정을 했는데 그거를 기억하는,
그 상황에 일어났던 내 의사결정 과정을 내 머리에 인코딩하는 과정이 있잖아요. 이 인코딩만 에러가 난 거야. 그게 필름이 끊겼다. 의학적으로 뭐라고 하냐? 알코올성 블랙아웃이라고 합니다. 이거랑 패싱아웃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. 패싱아웃은 내 뇌가 나간 거예요. 그냥 내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이 있잖아요. 나 이렇게 해야지. 이 결정하는 과정이 있고, 그래서 결정을 했어. 내가 이런 결정을 해서 이런 행위를 했다. 이런 거를 뇌에 입력하는 이 결정 이후에 인코딩하는 과정이 문제가 나면 이게 블랙아웃. 인코딩 과정이 문제가 나면 블랙아웃. 그 전에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부터 이미 내 뇌에 에러가 나 있다. 이거는 패싱아웃이에요. 그래서 옛날에는 어떤 변론이 많았냐면, 피해자 신분 조서 같은 거 저희가 보잖아요. 그럼 피해자가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. 아, 제가 필름이 끊겨서 기억이 안 납니다. 대부분 그렇겠죠. 중간간이라는 게 뭐예요? 자기가 이제 술 마시고 필름 기억이 안 난다라는 진술이 일반적이거든요. 근데 거기에 이제 필름이 끊겼다라는 진술이 있으면은 보통 이제 변호인들이 그걸 블랙아웃이다. 그러니까 인코딩 과정에만 문제가 있었지 그 전에 의사를 결정하고 행위하는 부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.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중간간 중강제추행은 없었던 것이다. 이런 말을 진짜 많이 했어요. 그리고 그게 많이 받아들여졌어요. 근데 최근에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나왔느냐? 이 블랙아웃이라고 해서 블랙아웃이기만 하면 필름이 끊겼다는 말만 있으면 무조건 무죄. 이건 아니라는 거야. 좀 세밀하게 보라는 판단이 나왔어요. 이 블랙아웃과 패싱아웃의 경계가 되게 애매하다는 거예요. 생각해보세요. 술을 먹었어. 그래서 필름이 끊겼어요. 근데 여러분 술을 먹었을 때 정신도 좀 이렇게 가면서 기억도 같이 끊기는 거란 말이에요. 그러니까 기억만 끊기고 정신은 멀쩡해. 혹은 뭐 정신은 완전히 나갔는데 기억은 잘 살아있어. 이렇게 딱 1도 양단으로 패싱아웃 상태, 블랙아웃 상태 이렇게 구분할 수는 없는 거예요. 이거는 법원 말이 맞아요. 그래서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본 거냐? 그래, 블랙아웃 중에 블랙아웃이란 개념 자체는 대법원이 인정을 했어요. 그래, 그건 맞다. 근데 블랙아웃 중에서도 필름도 끊겼지만 그 전에 이 의사 능력, 의사 결정 부분도 같이 날아간 상황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. 그런 거를 좀 세심하게 판별을 해봐라 라는 판결이 나왔어요. 어떤 성범죄가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겠습니까? CCTV 보죠. 이 CCTV는 뭐가 찍혀 있습니까? 들어와서 뭐 방 잡고 돈 내고 엘리베이터 가서 번호 누르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방 찾아가는 그 전체 행위 과정이 찍혀 있잖아요. 이 부분을 굉장히 유심하게 봐요. 뭐 카드를 꺼낼 때 혹은 지폐를 꺼낼 때 뭐 헷갈렸는지 막 지갑을 떨어뜨리거나 핸드폰을 떨어뜨리는 등 뭔가 정신이 나간 것 같은 행동을 보였는지 비틀거렸는지 그 과정에서 남자가 부축을 어떻게 했는지 이거 되게 중요해요. 여자분은 되게 비틀거려. 근데 남자가 부축을 해줘서 엘리베이터까지 안내해서 방까지 안내해서 들어갔어요.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? 여자분은 정신이 조금 흐려져 있다. 의사 능력이 떨어져 있다. 근데 남자는 의사 능력이 멀쩡하네? 요런 상태라면 그러면은 남자가 어떤 의사 능력의 우월한 상태를 이용해서 어떤 중간간이나 중강제추행을 저질렀을 수 있겠구나라고 의심이 좀 더 들겠죠? 그리고 내렸어도 뭐 이렇게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버튼을 몇 층인지 모르고 헷갈린다거나 잘 못 눌러서 남자가 대신 눌러준다거나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헷갈리고 있는데 비틀거리는데 남자가 딱 잡아가지고 이쪽이야 하면서 데리고 갔어. 그러면은 사실은 조금 성범죄에 어떤 이 의사 능력이 상실된 상태가 있고 그것을 이용하려는 남자의 고의가 있지 않을까라고 조금 세심하게 살펴봐라 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다. 그리고 그런 기준들이 실제 실무에서 통용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. 중간간이니까 어차피 서로 증거 없는 거 아니야? 이거는 변호사 안 써도 되겠네? 절대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. 법정형도 일반 강간과 똑같고 그것의 어떤 유무죄를 판단하는 기준도 일반 강간 강제추행보다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. 자, 여러분 이렇게 오늘 준강간과 일반 강간 혹은 준강제추행과 일반 강제추행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좀 알아보셨고 그 과정에서 준강간이나 준강제추행의 좀 특별한 뭐 어떤 변론 방향
그리고 어떤 유무죄의 판단 기준, 유무죄의 판단 기준에 대해 조금 알아봤어요.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좋은 대응을 하셔서 항상 어떤 올바른 결과에 도달하시길 바랍니다. 이상 이현이었습니다. 다음에 봐요.